바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빚내서 빚 갚는 경제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는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거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실은 이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이제 AAA에서 약간 내렸어요. 한 등급 내렸는데 이게 100년 만입니다. 100년 만이고 기존의 3대 우리가 3대 신용평가사라 그러죠. 3대 중에서 나머지 2개는 진작에 내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하나 내렸고 그다음에 2023년인가에 하나 내렸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내린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내린 이런 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때 내리다 보니까 이제 무디스가 되게 미움받는 상황이 된 거죠. 요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요새 무디스의 얘기에 신뢰도를 부여하니 약간 요런 얘기까지 하면서 평가절하했는데 그만큼 아프다. 그거에 누가 신뢰도를 부여하니 그러는 거는 사람들이 신뢰도를 부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 많이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렸느냐. 국가부채가 원체 많아요. 경제 규모의 1.2배인 36조 달러, 36조 달러면은 5경입니다. 5경원. 이게 경이라는 단어가 이게 조까지는 그래도 조도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데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해요. 경은 진짜 이거는 쉽지 않은 단위인데 이게 5경원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의 1.2배라고 하는데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게 이제 GDP보다도 빚이 많다. 즉 우리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100만 원인데 빚이 120만 원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겠죠. 뭡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빚내서 빚 갚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재정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레이건 시대 때 쌍둥이 적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쌍둥이 적자는 1도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많이 커졌고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 비용이 일단 컸어요. 복지 비용 때문에 재정 적자가 이렇게 커가다가 여기서 한번 딱 미분값이 바뀝니다. 기울기가 한번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복지 비용이에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더 뜨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재정 지출을 50%나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 커졌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8월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에 이렇게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트럼프의 기본 정책이 뭐냐? 감세가 있어요. 감세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죠.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세금을 줄이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했더니 걱정 마, 우리는 관세가 있잖아. 관세를 늘리면 되지. 근데 관세 수입이 늘어난 게 163억 달러에 불과해요. 지금 빚이 아까 35조라 그랬잖아요. 빚이 조 단위인데 지금 고작 억 단위 가지고 163억 이거 관세 수입 늘렸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막에서 물 있다 그래가지고 물통을 찾아가지고 입에 탁 털어넣는데 한 방울 딱 나온 갈증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참고로 이렇게 해서 깎이는 세금은 3조 8천억이에요 3조 8천억이 더 깎이는 세금을 못 걷는데 더 거둔 세금이 163억. 이건 좀 너무한 거죠. 그래서 국가부채가 2조 5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죽하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감세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국회가 부채 한도를 좀 상향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8월부터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미국이 부도를 낸다. 채무불이행이 딴 거 아닙니다. 못 갚아, 배째 이거죠. 미국이 부도를 내는 거예요. 그게 8월이에요. 지금 5월이잖아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매년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이 36조 달러입니다. 36조 달러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36조는 기존에 있는 빚의 연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존에 36조 정도 있으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36조 빚이니까 36조만 빚져 그러면은 이 이자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분을 더해서 빚을 좀 더 얻어 써야겠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돈을 더 쓰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쓰려고 그랬는데 더 쓰는 것도 아니고 고사하고 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알파로 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부채 한도의 상한을 좀 높여 보겠다. 그게 필요한 게 한 4조 정도 된다. 어디 갔어? 한 4조 달러 정도는 더 써야 되겠다. 야, 지금도 36조 때문에 좀 죽겠는데 여기서 그럼 40조로 늘린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문제가 뭐냐? 미국이 지금 이자로만 쓰는 돈이 얼마냐? 정부 지출의 16%가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정부가 쓰는 돈의 16%가 그냥 빚 이자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기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집 얻을 때 빚을 몽창 지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이자를 열심히 내서 결국은 이제 내 집을 만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얘들은 영원히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트럼프가 특히 예민한 게 국채금리잖아요. 국채금리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예요. 국채 수익률, 이자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사실상 미국에 내야 되는 이자와 같은 말이죠. 보면은 보통 이제 10년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4.4%. 여기 지금 약간 파란색은 떨어진 거, 빨간색은 올라간 건데, 이게 부도 위기가 나왔는데 왜 떨어졌지? 지금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직 월요일이 안 됐죠. 미국이 월요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때도 여전히 파란색이 남아 있으면은 천만다행인 것이고, 거기서 다 빨간색으로 돌아서고 특히나 이게 급등세로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겠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미국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장이 열리면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미국 국채금리를 트럼프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인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채는 트럼프의 개인 재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부자들이 돈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한 푼 두 푼에 더 민감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돼 있을 뿐더러 개인 재산도 대부분 아니고 상당 부분을 여기다 묻어놨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깝깝한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의심받는다. 아니, 이자율이 높으면은 이건 좋은 상품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지. 이건 위험한 상품이다. 미국 국채가 위험한 상품 취급을 받는 건 뭐냐? 미국 국채 샀다가 돈 떼일 수 있다.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행할 채권을 샀는데 돈을 떼인다? 미국 망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고, 국채금리 4.5% 선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뛸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빚이 더 무서워요. 가뜩이나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고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로서는 이제 관세 전쟁의 와중에 신용 강등이라는 산물까지 뒤집어 썼으니까 지금 무디스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한다는, 이게 밉기도 밉겠지만은 지금 정책의 근본 틀을 좀 막 흔들고 있는,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 신용등급이라는 거는 이거는 후행지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재정적자가 기울기가 미분값이 좀 변합니다.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7, 80년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복지 비용이 쭉 늘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 늘어나는 지점이 코로나죠. 그러니까 후행지표라는 건 뭐냐? 재정적자가 늘어난 거는 이거는 다 바이든 때문이다.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면은 지지자들은 믿어주고 싶겠지만은 사실은 나 못났소 얘기예요. 실제로 바이든 탓이 있지. 코로나 때 이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미 정부를 물려받은 입장에서, 아니 바이든이 이런 줄 알고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답을 찾아야지. 이거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이든 탓이요. 바이든 탓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치유할 정책을 내놨어야지. 하여튼 베센트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이런 후행지표, 이건 옛날 얘기다. 누가 신경 쓰겠냐라고 하는데
바다 건너에 강상구도 신경 쓰고 있는 지표가 됐다. 참고로 저는 미국 국채를 당연히 안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도 신경을 쓸 만큼 중요한 뉴스이고 지표이다. 경제 수장들은 원래 흔히 하는 말이죠. 경제는 심리라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수록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반어법이 돼요. 누가 신경 쓰겠냐? 다 신경 씁니다. 본인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크레던스라고 얘기했는데, 무디스 그거 아무도 안 믿어. 뭐 아무도 신경 안 써. 사우디도 신경 안 쓰고 카타르도 신경 안 쓰고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뭐 무디스 지표 가지고 신용등급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는 이 움직임이죠. 스티븐 청이라고 지금은 이제 백악관의 공보국장이고 대선 캠프 때는 트럼프 캠프의 그 대변인이요. 이 양반이 그 무디스의 요 신용등급 강등한 애널리스트를 두고는 이 양반 아주 그냥 오랫동안 트럼프를 비판해온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 양반 얘기 맨날 틀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은 이겁니다. 트럼프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무디스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다. 그 보복이란 건 뭐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서 뭔가 좀 무디스를 쫄게 만들 것이고 무디스로 하여금 모종의 조치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게 뭔지 알만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까 싶긴 해요. 이러면 더 아픕니다. 차라리 이제 시장을 진짜 잘 아는 베센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베센트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도로 그냥 걔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게 걔네 일이야. 우리는 신경 안 써. 요 정도 톤으로 넘어가야지. 이거를 막 보복하고 그럼 누가 봐도 신경 쓰는 거고 나 아프다라는 자기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아프죠. 지금 백악관이 이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뉴스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아픈 뉴스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의 나라 얘기로만 할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게 뭐냐? 국가 부채다. 정부 재정 적자다. 문제는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인데 한국도 똑같다 이제. 옛날에는 한국 경제는 최소한 재정은 건전 재정하고 국가 부채도 뭐 관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 부채도 민간 부분을 합치든 안 합치든 간에 굉장히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고 재정 적자 규모도 엄청 커지고 있고,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난 케이스가 이렇게 미분선이 한번 바뀌는 요 포인트가 복지 비용이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빡 올라가는 게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복지 비용 늘어나고 코로나 늘어나고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럴 때 원래 이거 누가 한 말이더라? 뭐 이럴 때 쓰라고 세금 걷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세금 썼다가 정말 필요할 때 세금을 못 쓰는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이 빚더미 않는 수가 있습니다. 재정 균형 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지금 미국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다 건너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이런 위기를 맞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여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상황 때문에 국내 정책에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우리하고 영향이 있겠지만,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결국은 건전재정이다. 우리가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밥 잘 안 사는 사람이 회사 법인카드로는 밥을 사요. 지 돈 아니다 이거지. 권력자들이 그래요. 나라 돈 알기를 지 돈 아니니까 펑펑 써요. 그거 그래 네 돈 아니고 내 돈이다 내 돈. 내 돈을 누가 그렇게 쓰라 그랬어? 그렇게 쓰라고 시킨 적 없는데, 국민들 돈을 지 돈 아니라고 그렇게 펑펑 지들이 인심 쓰면 안 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또 그 돈 펑펑 써주면 좋다고 또 찍어줍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